다르게 보는 뉴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제대 김창룡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부분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건가요? 이 사건에서? 네, 일단 이 사건이 여러 갈래로 굉장히 지금 좀 복잡한 듯 보이는데 네. 저는 하나씩 좀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에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수백여 건의 뉴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제목부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목이 현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하든가 최소한 간첩 혐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마치 간첩 사건 이렇게 단정하고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목은 사건의 성격을 압축하고 또 그걸 대표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해야 된다. 이것이 제 논리입니다. 그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조작이라는데 좀 방점이 찍혀야 된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바꿔야 되는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피해자 유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법원에서도 지금 무죄 판결을 일단 받았고요. 네, 1심에서요. 그리고 현재 검찰과 국정원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조작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3개의 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이미 중국 정부가 밝혔고, 이것이 지금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물론 최종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간첩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간첩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나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첩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면 되지 않고 간첩 의혹 사건 아니면 간첩 조작 사건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보는 거죠.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위기 같은데요. 뭐 기껏해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 정부까지도 외교부까지도 이게 위조된 서류라고 밝혔을 정도로 이 국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그런 큰 사건입니다. 또 한 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보면 참담하게 유린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주요 방송사, 주요 언론들이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작 증거들이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유 씨를 의심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거나, 물론 이 의심을 해서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포인트가 왜 이렇게 조작을 까지 해야 됐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자체를 이제는 주요 매체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주요한 쟁점이라고 보면 이 문서 조작에 국정원이 지금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가장 큰 이슈고요. 또 검찰은 이런 국정원의 서류 조작을 사전에 알았다는 보도도 있고 몰랐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런 공조가 있었는지 이것이 또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류를 조작해서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수사가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이런 주요 쟁점들을 검찰이 과연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벌써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공방은 가급적 저는 이런 자리에서 배제하고요. 다만 저널리즘 입장에서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 차원에서 이건 문제가 소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검찰도
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예.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결과가 나와도 또 다른 논란을 키우는 그런 사회적인 소모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예. 국정원의 대북 사건에 대해서 검찰도 또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수사를 한 결과를 검찰한테 넘겨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결국에는 같이 연루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검찰과 국정원 어느 한쪽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어느 시점에 가서 부진해질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까지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계속 네. 말이 없긴 했지만 유감 표명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부담이 생겼죠. 예. 그래서 검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수사 대상이 된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 공모 의혹을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이게 하나의 의문이고요. 네. 또 국정원의 조작 서류를 몰랐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이제 입증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어느 선까지 조작에 개입됐는지 밝혀내야 되는데 예. 지금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현재 검찰이 밝히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이런 사안들입니다. 예. 아까 쟁점을 정리해 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시점에서 밝혀진 수사 결과 드러난 내용까지만 보더라도 이 사건은 충분히 의미를 두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둬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최종 법률적인 판단은 대법원에 맡기더라도 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기초로 해서라도 저는 참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일반 소시민으로서 참 무섭다. 무섭다. 왜냐하면 국가 공조직,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이런 국가의 공공조직이 한 개인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벌어졌다는 것. 국민 개개인이 공포스럽게 지켜봐야 될 무서운 사건입니다. 네. 국민 누구든 국정원에 잘못 걸려들면 서류를 조작해서까지 간첩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네. 그 수사 조금 보시면 피해자, 그러니까 여동생을 6개월간 가혹행위로 회유해서 오빠를 간첩이라고 하게 했다는 이런 네네. 얘기까지 나왔는데. 유성 씨의 동생, 예. 네네.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럴 수 있을까? 아마 국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겠지만 네.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봐야 되고요. 네네. 이런 중대한 사건이 주요 미디어에서 주요한 뉴스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 표명했는데 과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미디어가 좀 더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이 사건의 한 개인 유성 씨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떻게 보면 인권 이런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 취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개인의 인권이 참담하게 유린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방점을 둔 보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이게 증거 조작이냐 간첩이냐 여부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미디어의 어떤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르게 보는 뉴스 인제대 김창룡 교수였습니다.